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1단원이 끝나네요. 전체 역학 파트 부분. 자, 다음은 케플러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해주고, 지구의 속력은 원일점에서가 근일점에서보다 느리죠. 중력이 작으니까. 다들 틀렸고,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주기의 세제곱은 타원 궤도의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값은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이 값은 다르죠. 따라서 1번이 되겠죠. 물리학에서 했던 역학이랑 지금 역학과 에너지에서 역학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역학과 에너지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아닌가? 물리학에서 한번 예방접종을 한번 맞고 한번 좀 터지고 와서 얘가 좀 더 쉬울 수도 있나? 이거는 뭐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림과 같이 위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데, 점 A, B, C는 타원 궤도상의 점이고 A하고 C는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근행점, 가장 먼 원행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위성의 공전 주기는 T이고,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위성과 행성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S1, S2인데, B에서 C까지 위성이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가 6분의 1T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6분의 1T만큼을 오게 됐고, 그러면 반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전체 주기가 T라고 보면은 되겠구나. 여기서 나왔네. 전체 주기가 T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의 T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6분의 1T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6분의 2T만큼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러면 위성이 A에서 C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차피 반바퀴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T 맞고, 그러면은 둘의 시간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고, 그럼 시간이 2배면 쓸고 지나간 면적도 당연히 2배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S1이 S2의 2배니까 맞죠?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차피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가까울수록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A에서가 C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위성 A하고 B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데, A의 타원 궤도의 중심점인 점 O는 B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해당이 되고, 점 P는 A, B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인데,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최대값은 최소값의 9배래. 그렇다는 소리는 선생님이 아까 방금 중력은 R제곱분의 라지 M 이거죠? 이걸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위성의 질량은 동일하니 거리에 의해서 중력값이 결정이 될 테니까 제일 클 때가 작을 때의 9배, 그럼 여기가 가까운데 먼 데가 9대 1에 해당이 되니까 거리비를 여기를 R이라고 치면 얘는 3R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요 행성 B의 공전궤도 장반지름 A, B 대 행성 A의 공전궤도 장반지름 AA 값은 얘는 전체 장반경 자체가 얼마야? B는 4R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전체 장반경이 4R이니까 전체가 8R. 물론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눠준 게 장반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2R이 될 거고, 이 녀석은 4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의 최대값은 최소값의 여기가 그러면 1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R이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7R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똑같으니까 결국에 반비례해주면은 16배가 아니라 49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1대 거리비가 1대 7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1대 49대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Q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어차피 이렇게 돼버리면은 Q 지점에 오면 둘이 작용을 하게 되는 뭐가 똑같으니까 중력 값이 같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같겠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구심 가속도는 결국에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지점에서는 둘이 어떻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같다라고 봐야 될 거고, 공전 주기는 지금 거리가 몇 배야? 아니, 반지름이 몇 배? 2배죠. 그러면 선생님이 t는 r 루트 r 배만큼에 비례하게 되니까 2배니까 2 루트 2배가 되겠죠. 따라서 틀렸네. 2번이 맞죠. 다음에 4번. 그림은 인공위성 A하고 B가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RA, RB인 원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 A와 B의 질량은 각각 EM이고 M이래요.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4배래.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4배라는 소리는 여기서 돌아가는 속력을 VA라고 놓고 얘를 VB라고 놓게 되면은 2분의 1 EMVA의 제곱대 2분의 1 MVB의 제곱을 풀어주면은 얘가 4대 1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어차피 2분의 1 지워지고 M 지워지고 4VB의 제곱은 2VA의 제곱. 네,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루트 2가 아니라 2지 나눠줬으니까 결국에는 2VB의 제곱은 VA의 제곱에 해당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VA 대 VB의 속도 비율은 루트 2 대 1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속력은 A가 B의 루트 2배다. 다음에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의 8배다. 그러면은 중력의 크기는 결국에는 F는 G 운동 에너지가 4배다.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속력 비율이 2대 1이 나왔는데 제1 우주속도 V는 루트 R분의 G M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A 대 B가 몇 대 몇이 나는 거예요 지금? 속도 비율이 루트 2 대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리 비율이 1 대 2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얘가 루트 2 대 1이 나오려면 1하고 얘가 루트 2R분의 GM 이렇게 돼버려야 1분의 1 대 루트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루트 2 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RA 대 RB의 반지름의 비율은 1 대 2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중력 가속도, 중력의 크기는 F는 여기 G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가 1 대 2잖아. 그러면 1의 제곱분의 M 곱하기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G 4, 여기 2M. 자, 4분의 거리가 2배니까 라지 M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이 몇 배 나는 거예요? 8배가 나는 게 맞죠. 왜냐면 2 대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8배. 자, 공전주기는 A가 B의 4배다. 공전주기는 지금 B가 A보다 더 커야 되는 거고 몇 배가 커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T는 R 루트 R배만큼에 해당이 되니까 2배가 되니까 2 루트 2배로 B가 A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틀렸네. 그러니까 3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은 위성 A하고 B가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각각의 타원 궤도를 따라
한 주기 동안 운동을 할 때 행성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A, B의 중심까지의 거리에 따라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자, 중심까지의 거리가 둘이 똑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행성의 질량은 라지 m으로 동일하다라고 치면은 행성 질량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라지 m의 행성이 있고 여기서부터 똑같이 R 제로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B의 중력이 A의 몇 배가 된 거예요? 4배가 된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엔 중력 가속도는 똑같을 때니까 B가 갖고 있는 질량이 A의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라고 보면은 맞겠죠. 따라서 질량은 B가 A의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R0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는 결국에는 같은 지점에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어차피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거죠. 결국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R1 보세요. 지금 R0에 비해서 R1으로 가면서 얘가 얼마로 줄었어? 중력이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4분의 1로 줄려면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2R0가 될 거고, 얘는 16에서 F0로 얼마가 됐습니까? 16분의 1이 됐으니까 거리가 4배가 돼야 되겠죠. 4R0가 된다라고 보면 될 테니까, 따라서 R2는 R1의 몇 배다? 2배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인공위성 A하고 B가 지구를 중심으로 원궤도 반지름이 각각 R이랑 4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질량은 A가 B의 2배래요. 얘는 2m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고 얘는 m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등속 원운동 할 때의 속력을 여기 뭐야? A가 B의 2배인데 A의 질량이 m이네. 얘가 2분의 m이네. 왜 이렇게 줘? 자, 그러면 여기서 등속 원운동 할 때 제1 우주 속도는 루트 R분의 G M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4. 그러면은 속도 비율 VA 대 VB는 얼마분의? 루트 1분의 1대 루트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대 2분의 1. 따라서 A 대 B의 속도 B는 2대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가 B의 2배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2V로 놓으면은 얘는 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B가 A보다 2R분의 GMM만큼이 더 크다. 지금 A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A는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R분의 얼마가 돼요? G M 곱하기 2분의 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8분의 m 이렇게 되겠네. 질량 값이 절반이니까. 자, 8R분의 m 이렇게 되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얘가 A가 가지는 거고 얘가 B가 가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B가 A보다 2R분의, 그럼 얘는 8분의 8이죠. 얘는 그러면은 8분의 8이니까 2를 빼줘 버리면은 8분의 7G 라지 M 스몰 m 만큼이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틀렸고,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B가 A보다 얼마나 크다라고 나왔니? 지금 B가 A보다 B가 A보다 5R분의 3 라지 G M 스몰 m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주려면 저기서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속력값 V를 V는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속력 V 값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V는 루트 4R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G M 이게 V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M 이 V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얘가 V니까 V 제곱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전체 제곱이 들어가면 4R분의 라지 G M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4R분의 G 라지 M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걸 정리를 해주면은 얘하고는 소거가 되니까 2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값하고를 더해준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고 B는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M에 V제곱이니까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V제곱이면은 얘가 4R분의 G M에 해당이 될 테니까 곱해주면은 얘는 16R분의 G M M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더해주면 얘는 2R분의 R이 되니까 결국에는 A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R분의 2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G 라지 M 스몰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 값하고 이 값이니까 얘는 16분의 2가 되니까 빼줘버리면은 B는 마이너스 16 R분의 G M M이 될 거라 요 둘의 차이는 그럼 16분의 8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큰 거예요? B가 A보다 둘의 차를 해줘 버리면은 16 R분의 7 G M만큼이 더 크게 라지 M 스몰 M만큼이 더 크게 된 거죠. 누가? B가 A보다 더 크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그러니까 맞는 건 몇 번만 맞아요? 1번. 기억만 맞게 되겠죠. 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M으로 같은 인공위성 A하고 B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각각 반지름이 R하고 3R인 원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이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제1 우주 속도는 여기는 A 같은 경우에는 R분의 G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R분의 G M에 해당이 될 테니까 A 대 B의 속도 B는 루트 3 대 1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루트 3 V라고 치면은 B는 V 이렇게 되겠네. 그럼 속력은 당연히 구심력이 큰 A가 일단 B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걸 정량적으로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죠.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더 큰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어요? 자, 멀리 있을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A가 B보다 더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A가 B보다 이만큼 작다. 그럼 이거 구해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자, V 값이 이게 지금 V잖아요. 그죠? 이게 V고 이 녀석은 루트 3 V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거의 제곱 값이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돼? VA의 제곱이니까 R분의 얼마가 돼요? GM. 그럼 이 D 값은 2분의 2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둘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게 A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고, B는 마이너스 거리가 3R분의 G M 더하기 2분의 1 질량이 M에다가 이게 누구 구해준 거냐 이거. 이게 A지.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3R분의 G M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6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되니까 얘는 6,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6R분의 G 라지 M 스몰 m.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큰 거 이쪽으로 마이너스 값이니까, 자, A가 B보다 둘의 차이가 그럼 얼마가 돼요? 여기가 6, 3이니까 6R분의 2GM, 그러니까 G는 6R분의 2GM이니까 3R분의 2 라지 M 스몰 m. 이것만큼이 작다라고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네가 니은이 맞게 되겠죠. 6, 3 그래서 빼주면은 3 3R분의 2가 아니라 6R분의 2니까 3R분의 1이구나 여기가. 왜냐면 6분의 1이고 6분의 3 빼주면은 6분의 2니까 그러면은 3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3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야? 맞는 거 여기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으니까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8번은 가는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상의 점 P하고 Q를 지나면서 운동을 하는 위성의 모습을 나타냈고,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PQ까지의 거리가 각각 R하고 2R0에 해당이 된대요. 그림 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내는데, 지금 P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거리가 R0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제로만큼을 가지게 되고, Q 같은 경우에는 2R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2제로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방향은 P하고 Q에서는 얘는 여기 행성 중심을 향하니까 여기를 향하고, 여기서는 여기를 향하니까 행성 중심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속도 방향이 같은 거는 아니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P가 Q에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리가 가까우면은 여기서의 속력값이 VP가 여기서의 속력값 Q보다는 더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절반이니까 여기에는 루트 2대 1 정도의 속도비가 나타나니까 여기가 크겠지. 자, 그러면 Q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Q에서 작용하는 마이너스 2분의 2제로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거리가 얼마야? 2R이지. 여기서 중력의 위치 에너지 2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Q에서 중력은, 그러면은 F는 G 4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해당이 될 테니까, 여기서 2R분의 G 라지 M 스몰 m 값 자체가 2분의 2제로니까 얘하고 얘를 소거를 시켜주면 결국에는 2제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빼줘버리면 결국에 중력값 F는 여기서 4분의 1이 빠지고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제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R 그래서 R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중력값 F는 4R분의 2제로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럼 얘도 틀렸네. 맞는 거는 2번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그린 가는 반지름이 같은 행성 A와 B의 표면에서 각각 물체 P하고 Q를 V의 속도로 던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나는 PQ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Q가 더 많이 걸렸지. 두가 더 많이 걸렸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중력가속도 G, 여기를 Q, 여기를 GA하고 B구나. A가 A 행성이고 B 행성이니까 그러면은 GA하고 GB를 비교를 해보면은 중력가속도가 클수록 속력이 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겠죠. 그러니까 P에서 중력가속도가 A에서 중력가속도가 B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행성의 표면에서부터 물체가 올라가는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작죠. 중력가속도가 더 크니까 연직 방향으로 던져 올렸었을 때 최고로 도달하는 속력은 원래 이게 등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이잖니? 마이너스 EGS는 얘는 0이잖아. 마이너스 V 제곱에 해당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S는 결국에는 EG분의 V 제곱이 되니까 이 중력가속도가 크면은 이동거리가 짧겠지. 따라서 맞고 행성의 표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가 Q보다 더 크겠죠. 질량이 같은 물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력가속도가 더 큰 게 더 중력이 더 크겠죠. 따라서 P가 Q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크죠. 자, 그럼 탈출 속도는 A가 B보다 더 작다. 탈출 속도는 V는 루트 행성의 반지름분의 EGM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 건데 지금 반지름도 똑같지만 지금 현재 중력가속도가 크다는 소리는 행성 질량이 더 큰 거니까 탈출 속도는 A가 B보다 더 커야죠. 따라서 3번이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력에 관해서 식을 만약에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V는 원래 중력가속도 G가 R 제곱분의 G M으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값에다가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G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R만 곱해주면은 이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R 이렇게 되겠죠. 탈출 속도는 따라서 루트 2G R로 정의가 되니까 반지름이 같으면 중력가속도가 클 때 탈출 속도가 더 크겠죠. 식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강하고 나는 동일한 물체를 각각 행성 A와 B의 표면에서 속력 V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가는 물체 A는 되돌아왔대.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탈출 속도 언더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얘는 탈출 속도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는 탈출 속도 이상이니까 밖으로 날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자, 행성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더 크다. 더 탈출 속도가 크려면 V는 루트 R분의 EGM이니까 반지름이 크면은 탈출 속도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A가 B보다 똑같은 속도로 던졌는데 못 나갔으면 탈출 속도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성의 표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럼 아까 선생님이 방금 탈출 속도 V는 루트 2G R로 정의가 되니까 중력만 작용을 하는데 반지름이 B가 A보다 크잖아요. 지금 B가 A보다 크고 A와 B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걸로 봐야 되겠다. 그럼 A와 B의 질량은 같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B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중력가속도 G는 G R 제곱분의 라지 M으로 정의가 되니까 질량은 같은데 반지름이 작은 게 중력가속도가 크겠죠. 따라 중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커야 되겠네. 3번.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60kg인 철수가 엘리베이터 안에 놓인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정지에 있었을 때 지금 600N이니까 밑으로 중력가속도가 10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연직 방향으로 0.1로 가속이 되고 있으면 그러면은 관성 가속도는 아래로 0.1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더해져서 전체 가속도는 10.1이 될 거고, 네, 따라서 저울의 눈금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요거 곱하기 60kg을 해주면 101 곱하기 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606이 나와야지 되겠죠. 따라서 0.1G 그러면은 0.1G면은 맞네. 0.1에 0.1G고 아래로 G면 결국에는 전체가 1.1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1 곱하기 6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네요. 엘리베이터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10m/s에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면은 관성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600이 나오는 거 맞고,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해버리면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뭐하고 이 자유낙하할 때 이 중력가속도하고 관성가속도가 삭제가 돼버리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무중력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울의 눈금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에요.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뚝 떨어지면 여러분들 거의 안에서 거의 자유낙하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 부딪힐 때 바닥에 닿진 않는데 부딪히고 나서 우리가 떨어지는 거죠. 공중에 떠 있다가. 좀 끔찍하긴 하다. 다음에 12번. 그림은 동일한 새 우주선 A, B, C의 옆면에서 우주의 바닥에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A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 B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은 공간에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되니까 안쪽으로 관성 가속도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얘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나 이거나 거의 같은 거지. 자,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할 경우에는 빛이 직진을 합니다. 관성력에 의해서 빛의 진행 경로가 휘어지게 되고, 우주선 내부의 우주에 있는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하고 관성력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자, 이제 13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는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와 다는 관찰자 B하고 C가 탄 우주선이 텅 빈 우주 공간에서 같은 방향의 가속도 A하고 EA로 각각 운동을 한대요. 그럼 얘는 관성 가속도가 아래로 A로, 얘는 아래쪽으로 EA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겠지. 자, 그 다음에 각 우주선의 광원에서 빛을 방출하고 A가 관찰한 빛, 가의 빛과 C가 관찰한 빛의 경로가 서로 같대요. 자, 지표면에 정지했었을 때 그러면은 얘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휜 거랑 이렇게 휜 거랑 같으니까 그럼 결국 EA가 G랑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절반이겠죠. 2분의 1 G. 그럼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거는 G. A의 크기는 G의 크기보다 작죠. 맞고, 저울에 측정한 힘의 크기는 가에서 하고 나에서 하고 서로 같다. 여기서 보면은 G가 작용하고 얘도 똑같이 얼마가 작용하니까 G가 작용을 하고 있게 되는 거니까 가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돼?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는 같고 가하고 나하고는 절반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중력가속도가 절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B가 관찰한 빛과 C가 관찰한 진행 경로는 얘가 이렇게 휘었으면 얘는 조금 덜 휘어야죠. 중력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어떤 천체와 관련된 설명이다. 질량이 매우 크고 지름이 매우 작아서, 그러니까 밀도가 매우 커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커 내부의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하고, 또한 별에서 나온 빛이 천체 주변을 지나면서 빛이 휘어져 별의 상이 여러 개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력 렌즈 효과고, 둘 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15번 보자.
그림은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점 P하고 Q하고 R하고를 지나는 운동인데, 행성이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각각 S1, S2고 걸린 시간이 여기도 T고 여기도 T로 같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둘의 면적은 같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T니까 반주기의 시간이 2T에 해당이 되니까 한번 완전히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의 2배가 될 테니까 4T가 전체 공전주기 T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별빛이 태양 옆을 지나면서 휘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르면 빛은 질량이 없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별빛이 태양 주변을 지날 때 휘어지는 까닭은 결국에는 이 태양의 큰 중력에 의해 주변 공간이 굴절되어서 그런 거죠. 주변 공간이 굴절되어서 또는 휘어져서, 따라서 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굴절된 것처럼 보이죠. 다음에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블랙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서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블랙홀이 이렇게 있으면 블랙홀 자체는 빛이 반사돼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가시광선이나 다른 광선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고, 매우 중력이 크기 때문에, 중력값이 엄청 크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성간 물질들이. 그럼 얘네들이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가열이 되고, 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광선인 보통 X선 관측 같은 걸 통해서 얘네들이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상하게 너무 빨리 가열돼서 X선 같은 게 안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블랙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주변을 지나는 별빛이 휘어져서 지나게 되는 별빛의 중력 렌즈 효과로 요 두 가지로 블랙홀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즉, 첫 번째로는 블랙홀 주변을 지나는 별빛의 중력 렌즈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변에서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면서 가열돼서 방출하는 X선을 관측하는 거, 이런 정도가 바로 블랙홀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